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니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흉기 테러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강력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사건 경위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 29일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숨졌는데요. 피해자 중 여성 1명은 참수됐습니다. 먼저 현지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À la télévision que notre sacristain a été assassiné, tué. C'est un choc. Oh mon Seigneur, je l'imagine, je le vois toujours en train de marcher.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니스 시 당국은 용의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체포된 뒤에도 아랍어로 신은 가장 위대하다고 계속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테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이번 흉기 테러는 지난 16일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파리의 한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게 참수당한 지 2주도 채 안 돼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 참수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강력 사건이나 테러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리옹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테러 위험 인물로 추적해온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흉기로 무장한 채 트램에 오르려다가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니스에서는 2016년이죠. 대규모 테러로 상처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또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년이 흘렀지만 2016년 7월 당시에 발생했던 니스 트럭 테러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을 맞아 불꽃놀이를 구경하려던 관광객과 시민들을 노린 이른바 소프트 타깃 테러였는데요. 대형 트럭이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을 덮치면서 86명이나 숨지고 또 4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테러 당시의 화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테러의 배후는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였습니다. 니스에서 이런 대규모 테러가 발생한 게 처음이어서 당시에 충격이 상당히 컸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악몽이 되살아난 셈입니다. 니스 트럭 테러는 또 차량을 이용한 테러의 원조격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번화가나 광장 같은 이 공공장소에서 차량이나 트럭으로 행인에게 돌진하는 새로운 테러 수법이 부상했는데요. 그 이후 독일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곳곳에서 이를 모방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한 방지책이 여전히 모색 중인 가운데 원조 트럭 테러 장소에서 발생한 참극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용의자의 신원이라든지 행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네, 사건 용의자는 튀니지 국적의 21살 남성으로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현재 프랑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탈리아를 거쳐서 프랑스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달 말 최남단 람페두사 섬에 도착했고 이달 초 프랑스로 건너갔다고 확인했습니다. 람페두사 섬은 아프리카 대륙과 가까워서요. 튀니지나 리비아 등에서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오는 이주민이나 난민의 주요 기착지로 꼽히는데요. 용의자가 이주민이거나 난민으로 이 보트를 타고 이곳에 왔는지 아니면 프랑스로 넘어간 경위는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프랑스로 잠입했는지 아니면 그냥 왔다가 2주 전에 발생한 이 종교 풍자 사건을 보고 범행을 결행하게 됐는지 역시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프랑스 정부는 민간인에 대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공격이라고 규탄하면서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장 카스테크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J'ai d'ores et déjà décidé de porter le plan Vigipirate au niveau urgence attentat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또다시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았다며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단결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며 니스 현지 시민과 가톨릭 교인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테러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군 병력을 기존 3,000명에서 7,000명 정도로 늘려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 그리고 만성절 방학이 곧 끝나는 학교의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 강화에도 당분간은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악화하면서 두 번째 이동 제한령이 어렵게 결정됐는데요.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이번 니스 흉기 테러가 발생하자 보건 위기와 테러 대응 양쪽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국제사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네. 테러 공격에 충격을 받고 슬픔을 함께한다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정부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도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즉각 막아야 한다며 프랑스의 연대를 표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애도 전문에서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라며 국제사회의 대테러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테러 위협이 다시 부상하면서 이처럼 외교 관계나 당파를 막론하고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